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켓 공감은 원화 강세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원화 강세, 이전과는 좀 우리가 추이를 다르게 봐야 하는지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의 의견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성호 부장께서는 원화 강세, 한국의 펀더멘탈이 양호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고광식 부장께서는 수출주 환율 민감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선 악영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한국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것을 반증이다라고 이성호 부장께서 주장을 해주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죠. 지난 6월 말에 이제 환율이 1163.5원에서 지금 지난주 후반에 이제 연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1054원이 붕괴가 됐죠. 네. 최근 원화 강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하면서 미국 연준이 달러를 더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내 주식 지금 오늘 41일째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이 지금 42일째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9개월 연속 지금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고 내년에도 한 45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경상수지 쪽이 흑자가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가 원화로 바꾸어지고 원화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글쎄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외환당국 개입으로 당분간 1060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히려 증시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즉 환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환율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반등이 정부 개입이든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환차익을 누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정부의 어떤 의지가 1050선은 당분간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올해는 1050선이 바닥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맞아요. 기대감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는 환율로 인한 환차익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매수가 좀 주춤거릴 수가 있고, 물론 외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이 있지만 분명히 환차익을 보고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주춤할 뿐만 아니라 당분간 여기서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환율의 강세는 저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 약세, 즉 환율이 반등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주춤거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고, 환율의 강세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 환율의 하방 경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환차익을 그만큼 더 누릴 수 있으니까 더 들어올 텐데, 일단 1050선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자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 먼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고광식 부장께서는 수출주에 초점을 맞춰서 수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즘에는 좀 예전과 비해서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준비되는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역시 최근에 우리나라가 1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따라 환율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강세에 따른 주요 수출 기업들의 채선성에 대한 좀 불안한 감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과거하고 현재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극명하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한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IT 하드웨어 쪽의 순이익이 한 11%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와 부품이 한 마이너스 7.5%, 반도체는 한 4.2% 정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2013년도 환율 1,090원에서 1,040원을 가정을 해 봤을 때 IT 하드웨어 순이익은 마이너스 한 3.8%,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 5.9%.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한 0.4%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시 우리 시장 수출 그 주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해외 생산 기지가 확충이 돼 있다는 부분이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뭐 비용 통제 효과라든가 원자재 수입에 대한 뭐 해지 효과 등등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뭐 그 환율과 연관돼 있는 민감도는 네.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불안감도 있지만은 수출주에 대해서는 좀 뭐 실적이 받침되는 그런 섹터라든가 종목군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오히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앞서 살펴주신 수치를 보니까 딱 확인이 되네요. 뭐 1, 2%포인트의 차이가 아니라 뭐 앞서 살펴준 것처럼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11.1% 악영향을 미치다가 이제는 고작 뭐 3.8% 마이너스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우리 기업들의 달라진 위상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환율 민감도라고 그러죠. 환율이 네. 10원 떨어질 때마다 이익이 뭐 몇 퍼센트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분석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즉 원화 강세가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그러겠죠, 생각이 예. 되는데, 근데 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원화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출이 잘 돼서 수출 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뭐 한번이든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원화를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처럼 이렇게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죠. 한국의 경제에 배팅하는, 즉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 배팅하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와중에서 원화를 사야 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인이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느 것이든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원화 강세가. 환율은 그 나라의 주가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통화 가치도 오르고 반면에 경제 나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97년 외환위기 때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또 오히려 환율은 올라갔다는 거죠. 원화의 약세였다는 거고요. 또 반면에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 증시가 대세 상승 국면을 가고 있을 때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즉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지금 뭐 단기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원화 강세 그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상당히 증시가 앞으로 상승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외국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건데요. 앞서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구간에 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나 감소세를 보였는지 지표를 확인을 해봤잖아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환율을 놓고 본다면 한 2,050원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팔았던 그 또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또 그리고 2007년도 요 사이에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역시 외국인들 환율과 연계돼서 좀 팔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주요 조선사들의 그 대규모 그 선박 수주라든가 그리고 우리 그 국내 은행들의 한 해치를 위한 뭐 외화 차입 그 다음에 원달러 그 환율이 펀더멘털 대비 좀 고평가돼 있던 그런 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환율과 연관돼서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좀 많이 팔았던 부분이고요. 역시 그 당시에도 우리 국내 그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이 뭐 일본을 빼놓고 따진다면은 아태 지역에서 역시 좀 고평가돼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뭐 그 펀드에 대한 뭐 열기가 워낙 대단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규모 웬만한 뭐 좀 성인이면 거의 다 뭐 펀드 두세 개씩을 가입할 정도로 맞아요. 펀드에 워낙 붐이 일었던 부분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런 단추를 제공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뭐 얘기 있었지만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놓고 본다면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액티브 펀드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쏟아낼 가능성은 좀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워낙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좀 완만하게 진행이 돼 있던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을 갖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4조 이상 이렇게 순매수, 연간 누적으로 4조 이상 되고, 연기금도 한 8조 1천억 정도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펀드 환매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부분은 역시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추세를 뭐 전환시킬 그런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신권에서 나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추세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차익을 거두면서 외국인이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거 1,050원 이하에서는 순매도를 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때와 지금은 펀더멘털 상황이 아주 다르고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된 성격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 모두 워낙 강세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주요 이유는 유동성 공급이 지금 넘치기 때문이죠. 네. 이 넘치는 유동성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흘러 들어오면서 증시가 뭐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돈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그렇게 합리적으로, 즉 실적과 좀 괴리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선호되는 그런 경향이 높은데요. 또 실적이라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심리에 의해서만 주가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쁜 얘기 나오면 크게 빠지고 또 반등 크게 했다가 뭐 이런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또 아니다. 그래서 또 급락을 하는 이런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한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증시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조정 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역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게 자동차하고 IT 쪽 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쪽도 괜찮고요. 또 그 소재 산업재, 조선이라든가 화학주들도 최근 한 2, 3일 동안 크게 빠졌는데 뭐 어느 정도 빠져서 반등할 때는 비중을 좀 높여보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면 어느 쪽이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워낙 강세에 따라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오를 것이고 이것을 보자면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언제나 옳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틈새 전략으로 코스닥과 중소형주 우리가 유망하게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시각을 좀 좁혀보자면은 워낙 강세 수혜주들 도 있잖아요. 이러한 네,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IT 하드웨어라든가 자동차 부품은 뭐 일정 부분 워낙 강세가 지속 강하게 된다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네. 부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영향을 좀 덜 보는 그런 섹터는 군을 놓고 본다면 역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가 좀 가장 크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을 역시 좀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운송, 유틸리티 여기에 뭐 금융, 소매, 통신, 무역 뭐 전통적인 뭐 내수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같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역시 대형 뭐 반도체라든가 산업재,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역시 강하게 빠진다면 크게 빠진다면 뭐 저점
분할 매수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마켓 공감 함께해 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강식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